관계가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열이 되고 또 상급자가 원망하고 돌아서서는 또 부대를 갖다가 그냥 싫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게 절대 어떤 군대의 어떤 군기를 갖다가 잡는다거나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이거는 어떤 이율배반적이죠. 네, 그래서 병사들 영창 보내고 구속시키는 것은 이거는 지휘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병영의 문화가 잘못돼서 영창 가고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영창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맞은 병사도 그렇고 때린 병사도 그렇고 전부가 피해자죠. 네. 심지어 이제 뭐 이런 병영 문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또 몇 년 전에 또 저 경기도 연천에서 GP에서 뭐 1등병 한 명이 8명을 갖다가 또 사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개인의 물론 어떤 그 잘못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군대 안 왔으면 그 사고가 없었을 거고 군대 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병영의 악습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 병영의 문화 자체가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에서는 그랬고, 예. 그걸 이제 연장선상에서 사회에서도 예. 그 운동을 한번 맞습니다.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예. 이제 예. 그걸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막연하게 존중과 배려하자 그게 아니라 말투부터 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자만 하자. 병영에서도 우리가 상급자 또는 선임병 하면 무조건 말을 놔야 된다. 말을 놓는 것은 좋은데 그게 말을 놓다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쉽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욕도 쉽게 나와버리고 언어가 모든 어떤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언어부터 서로 존중과 말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사를 갖다가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 특히 충성하고 악을 막 쓰고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악을 써야 되고 몸을 비틀어야 되고 하고 나면 본인도 어색하고 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사라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가 서로가 돈독하게 되고 정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또 불러가지고 기합 줘버리고 뭐 때로는 현장에서 또 뭐 옛날에는 차에 실어가지고 바로 그냥 영창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 보면 피해버리고 숨을 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이런 어떤 것은 어떻게 군대가 상급자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조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인사말을 꼭 주고받자. 충성하고만 그만 할 게 아니라 충성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사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장님 뭐 사랑합니다.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도 그래 너도 좋은 하루 되라. 너도 맛있게 먹어라. 야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어떤 상하 간에 끈끈하게 어떤 정감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사와 인사말을 꼭 주고받자. 그리고 군대 하면은 무조건 까니까 말이 많아 이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라 계급사회고 어떤 조직 문화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아랫사람들 말을 갖다가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교육도 시키고 공감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된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야 그래 말이 많아 시킨 대로는 해. 왜 토를 달아. 이거는 곧 구성원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동적으로 만들고 지금 무슨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 일단 말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이해를 갖다가 시켜야 될 것은 이해를 시키고 또는 교육이 필요 같으면 교육을 시켜라. 무조건 들어보지 않고 시키는 대로나 해. 이것은 무슨 만드는 거다. 절대 그런 표현은 쓰지 말자. 그리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을 우리 노래를 부르는데 어릴부터 당한 것이 맨날 윽박질름을 당해왔고 또 그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맨날 욕하고 윽박지르고 기합을 줘야 돌아간다. 그래야 군기가 선다.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그 문화나 의식이 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포장한 것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백년문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말투 하나 바꾸고 인사 하나 제대로 하게 하니까 애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애들이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군대 뭐 군기 다 빠진다. 밑에 애들 말 듣겠느냐. 명령이 잘 먹히지 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군대에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부하들도 그러고 뭐 병사나 간부나 뭐 부사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뭐 명자의 그 천시불여 지리요 지리불여 인하다 하는 아무리 하늘이 도와주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인하가 없으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표현도 많이 쓰고 뭐 손자가 상하 동력자 선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앞에서만 예의하고 그러지만 돌아서면은 개새끼 소새끼 욕하고 반발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상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병력의 문화가 분명히 바뀌어야 화합이 되고 또 이 화합을 통해서 어떤 힘의 그게 되는 것이지 강한 힘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보면서 병사가 변하고 그리고 간부들도 변하고 말투 바꾸니까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어떤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산양할 때 산양님 그 이제 예하부대 내려가면은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저 술 한잔 사야 되겠습니다. 왜요? 저는 집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말투 하나 바꾸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의 같은 대화가 생기고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걸으면서 또 저 자신도 변하고요. 저도 경상도 이제 특유의 어떤 그런 말투에다가 또는 무뚝뚝함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나 와이프한테나 이제 자녀들한테도 그랬는데 부대에서 맨날 이제 저들한테 이제 부하들한테는 맨날 존중하고 배려해라 말투 바꾸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부하들한테는 존중과 배려하면서 왜 내한테는 안 해요? 그래요.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말투를 바꿨어요. 정말 말투 바꾸고 나니까 와이프한테 존대를 해주고 이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진행되는 그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그냥 또 해결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 주변에서도 내보고 야 뭐 사람이 좀 인격자다 뭐 그런 또 평가도 해주고 저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전역하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군대에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젊은 청년이 거의 대부분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군대에서 이것만 받아들여 버리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 어느 수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주장을 하다가 간체가 안 됐어요. 뭐 반대하고 말이야 뭐 해가지고 전역하면서 제가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다시 군대로 역류를 시키고 군대에서 국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고 또 이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가정도 변할 수 있고 또 지금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인데 이 학교의 어떤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될 것 같으면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되고 또 스스로 어떤 학구욕을 가지고 함으로써 오히려 더 학습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직장 문화
이런 모든 곳에서 적용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사회운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법이나 그 작업을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중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 요번 그 국회의원 선거철 돼가지고 이미 뭐 지금 선거 홍보전에 들어갔는데 제일 심각한 게 정치 문화입니까? 상상 상승 없고 오직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어떤 것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뭐 세미나도 했습니다만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선진 선거 문화를 조성해보자. 이게 근본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됐을 때에 정말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사리사욕 버리고 당리당략을 앞서서 우리 국민민복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아니냐. 그냥 그 자기 당선을 위해서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비방하고 막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뻔히 실행이 어려울 것인 걸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지도자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공선회의 그 공동대표로 지금 되었습니다만 공선회의 볼 것 같으면 불법 탑법을 갖다가 적발해서 뭐 신고하고 이런 게 그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지도자, 상대방 후보자를 존중하면서 당당하게 정말 공약을 갖고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을 갖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존중과 배려는 모든 어떤 그 기관 또는 개인 단체에서 적용하면은 그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가 바뀌고 전반적인 어떤 그 사회 분위기가 정말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지금 시작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이제